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바키아 피파 랭킹 48위 패패승승패입니다. 슬로바키아가 조금 더 16강 진출 경쟁에서는 불리합니다.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면 2위 이상을 차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슬로바키아가 전방 압박을 중심으로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는 슬로바키아도 수비적인 위험성이 있습니다. 1, 2차전 모두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로 인해서 실점을 하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1차전에서는 VAR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루마니아 피파 랭킹 46위 패무무승패입니다. 루마니아가 더 여유로운 상황입니다. 현재 골득실에서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2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루마니아의 수비는 만만치 않은 수준이죠. 벨기에도 데브라이너 개인의 클래스로 겨우 루마니아를 극복한 것에 가까웠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공격력을 내려놓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애초에 골이 많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기도 하고 3대0 승리를 기록한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상대의 멘탈과 실수로 이득을 본 케이스였습니다. 일단 슬로바키아가 주도하겠지만 루마니아의 수비가 만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슬로바키아 입장에서도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을 좋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루마니아가 공격적으로 할 이유가 적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언더 2.5 양상 속 루마니아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와 벨기에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피파 랭킹 22위 무패승패승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조금은 불리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승부만 기록해도 16강 진출은 가능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벨기에가 1위를 노리고 매우 공격적으로 나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수비적으로 아주 좋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1차전에서는 선제골을 실수로 허용한 뒤 크게 무너지는 모습이었고 1, 2차전 모두 골을 먼저 허용하는 등 끌려다니는 상황이 잦은 모습입니다. 벨기에 피파 랭킹 3위 무승승패승입니다. 1차전보다는 결과와 내용이 모두 괜찮았습니다. 다만 벨기에 입장에서는 데브라이너에게 프리로를 주고서야 그나마 공격이 풀리는 성향을 보였다는 점이 매우 아쉬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쿠의 드리블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루카쿠도 취소된 골만 여러 개였습니다. 일단 벨기에 입장에서는 16강에서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피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효율이 그만큼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벨기에가 매우 공격적으로 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실점을 먼저 허용하면서 스스로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전히 벨기에의 공격이 데브라이너를 제외하면 잘 풀리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스코어 차이가 아주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벨기에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체코와 튀르키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피파 랭킹 36위 승승승패무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16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도 12번의 유효 슈팅에도 오픈플레이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는 등 체코의 결정력이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특히 세트피스에서라도 득점을 기록한 쉬크가 근육 부상으로 3차전에 나올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쉬크가 이탈한 이후로는 조지아를 맹폭하는 양상이 끊기는 등 쉬크의 이탈은 영향이 상당히 큰 듯합니다. 튀르키예 피파 랭킹 35위 패무패승패입니다. 튀르키예는 일단 잠그고 역습으로 갈 듯합니다.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진출할 수 있어 체코보다는 상황이 나은 모습입니다. 다만 튀르키예가 한 방을 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코의 300이 생각보다는 잦은 실수로 불안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러나 일디즈 같이 조지아 전에서 좋은 활약을 한 선수들도 있고 이 두 선수는 지난 2차전에서는 선발로 나오지 않으면서 체력을 다소 아꼈을 것입니다. 체코가 공격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공격력에서는 쉬크의 이탈 등 상당히 마이너스 요소가 많습니다. 오히려 수비진의 실수가 잦은 점을 튀르키예가 노려서 역습 한 방으로 실리를 챙기는 등의 접근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튀르키예의 공격진이 1차전에서는 페이스가 아주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튀르키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지아와 포르투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 피파 랭킹 75위 승무승패무입니다. 조지아가 노리는 것은 잠그고 역습 한 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2차전에서는 골키퍼가 12개의 유효 슈팅을 모두 막아내는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한 점이라도 가져올 수 있었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포르투갈이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전력의 차이는 상당히 커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지아의 역습 결정력도 아주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지난 경기 막판에도 1대1 찬스를 그대로 날리면서 희망이 날아갔습니다. 포르투갈 피파 랭킹 6위 승패승승승입니다. 포르투갈은 1위를 확정했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여유롭게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다만 후보로 나오는 선수들도 핀란드전에서 상대 측면을 긁어버린 콘세이상 등이라 크게 공격력에 무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이미 튀르키예전에서도 상당히 원사이드한 패턴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지아를 상대로도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비슷하게 주도하는 경기를 만들 것입니다. 일단 포르투갈이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원사이드한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을 듯합니다. 후보 선수들도 개인 기량으로 이미 평가전 등지에서 매우 좋은 폼을 보여준 점도 포르투갈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지아 입장에서는 골키퍼가 또 2차전에서의 폼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체급 극복이 어렵습니다. 포르투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